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리명의 로마자 이 국제 표준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키워드는 지리명입니다. 그 지오그래픽 네임입니다. 그리고 키포인트는 지리명의 전자법, 첫 번째 키포인트고, 두 번째는 지리명 표기의 음절 철자법, 두 번째 키포인트. 그 세 번째로는 지리명의 문화유산 보존법, 그 세 가지 키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명, 지오그래픽 네임은 자연, 인공, 문화적 피처에 대한 이름으로서 지표면 위에서 식별 가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 장소, 지형 또는 지역을 지칭하는 고유명으로서 거주지명, 자연지형명, 행정구역명, 도로명, 문화재명, 구조물명 등으로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명칭을 의미합니다. 이 지리명은 현재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아이템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아젠다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도를 국제적인 표기로서 DO로 표기하고 있는데, 문서에 따르면은 독도, 독아일랜드, 독도 아일랜드 등 16가지로 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리명의 일관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엔 지명위원회 운계는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 이 기구에서 지리명을 국제 표준화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표준화의 목표는 정확한 지리명의 사용과 일관된 지리명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계는 유엔 지명 전문가 그룹에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지리명 국제 표준화를 위한 결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계원에서는 다양한 가능물을 발간해서 표준화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표준화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로마자 표기인데, 로마자 표기 중에서 운계원에서는 전자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법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은 한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에서는 한글을 기준으로 로마자로 전환하는 것, 구체적으로 백마를 BHMA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한글의 기억이라는 자모를 로마자 G로 대응시키고
그 대응된 G가 다시 한글의 기억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변환 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전자법은 한글 체계를 기준으로 한글 문자를 복원하고 한글이 가지는 음성으로 복원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리트레이션 전자법은 복원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트랜스리트레이션의 키를 만들므로써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리트레이션 키라는 것은 비로마자하고 로마자의 관계에서 1대1 대응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자 표기 전자법 요구는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 지립명위원회, 영국 지립명위원회에서 전자법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유엔 지립명 전문가 그룹과 유엔 지립명 표준화 회의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자법입니다. 그리고 미국 도서관 협회하고 의회 도서관에서 전자법을 요구를 하고 있고, 머신 리더블 캐탈로깅 스탠다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도 트랜슬레이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은 표의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로마자 표기법은 표음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표의주의란 한글 맞춤법에서 표의주의란 표문자로서 뜻을 알도록 형태수를 밝혀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라는 표현에서 꽃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 형태수를 밝혀서 적는다는 얘기죠. 종로라는 표현이 있으면 소리 나는 대로 종로라 적지 않고 종과 로로서 그 본음을 밝혀 적는다는 뜻입니다. 왕심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표음주의는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더라도 발음대로 적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 표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사법으로서 이거 있는데, 저는 전자법하고 구분이 되도록 표현법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표현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표현법은 한글 단어를 연속 발음을 만들어서 로마자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글 100마가 있으면 연속 발음을 만들어서 백마로 합니다. 이 백마를 BAENGMA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음절을 해체해서 연음과 동화작용을 통해서 본음을 왜곡시킵니다. 그 왜곡된 발음을 로마자로 변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왜곡을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체부의 12,000여기 지리명 용례집을 참고해서 왜곡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가 팔당댐으로 난다 해서 로마자 표기에서 팔당댐으로 적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팔당댐으로 소리 나지만 팔당댐으로 적어야 됩니다. 이 기준은 문체부에서 정해놓은 용례집을 참고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표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는 문체부에 문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발음이 나니 물어가지고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원래 과거 탐험가들이
원주민으로부터 들은 발음을, 지명의 발음을 기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카드만 지리학자에 따르면은 원초적으로 비과학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표현법을 예를 들면은 다 6가지 한자가 있는데 이것들은 발음이 전부 BEI로, 베이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글자는 베이로 전환시킵니다. 이 전환된 이 베이는 각 글자로 개별적으로 역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응계근에서는 스포컨 말로서 말로 표현되는 지명을 표준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표기법 개정의 연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939년 맥켄 라이샤우 표기법이 표본법으로서 로마자 표기법의 시초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92년에는 공업진흥청에서 전자법으로서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제안해서 남북 간 합의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문화부에서는 전자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후로 전자법을 취해야 된다 하는 계획은 수립은 됐었는데 막상 문체부에서는 로마자 표기법을 선호도 조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표본법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막상 마지막 결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표본법으로서 개정 고시했습니다. 한국의 이 로마자 표기법은 현재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국제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겠다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한국의 로마자를 피해라. Don't use Romanization. 그 이유가 같은 한글로는 같은 글자인데 실러블이라 하는 것은 한글 글자를 실러블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한글의 그 한 글자. 한글에서는 같은 글자인데 로마자로서는 달리 표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란스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는 것을 지체시킨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글이 가지는 그 사운드하고 그 로마자 그 사운드하고 매칭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니제이션 전자법과 표본법을 정리해서 비교해 보면은 전자법은 문자 대 문자 원투원 매핑을 만드는 것이고 정보화적 전환법입니다. 그래서 머신 리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 문자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유엔 결의에 따르는 것이고 결국 한글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표본법은 발음 대 로마자, 그러니까 many to one 매핑입니다. 이 방법은 원주민으로부터 들은 지명을 기록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문자로 복원 불가능하다. 유엔 결의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국어의 로마자, 국어라는 것은 우리말, 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법과 표본법을 언어 변환의
원칙론을 적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변환의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등가의 원칙, 그 다음에 대응의 원칙, 상응의 원칙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가의 원칙은 음성언어에서는 음성언어로 전환하고 문자 언어는 문자 영역에서 전환하는 것이 등가의 원칙이고 그 등가의 원칙으로 변환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전자법은 문자 한글에서 로마자로 전환하니까 등가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트랜스크립션, 표현법은 말을 로마자로 변환하니까 등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변환에서의 상응 원칙에 적용해 보면 전자법은 한글이 자모, 기역을 로마자 알파벳 기역 G에 할당시키고 이 G를 다시 역전해서 기역으로 가져오니까 원투원 매핑이 되는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법은 변환의 상응 원칙에 부합되는 방법이고 표현법은 네 가지 글자가 하나의 발음이 나기 때문에 하나의 표기로서 전환되고 그것이 역전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many to one 매핑 이 방법은 상응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법은 등가 원칙과 변환의 상응 원칙에 부합이 되고 표현법은 등가 원칙과 상응 원칙 두 가지에 다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법과 전사법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음계권에서 끌고 가고 있는 유엔 지리면 표준화 회의에서 한 결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의에서는 전자법으로 로마니제이션을 하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화학적 원리에 따라서 비로마자에서부터 출발해서 글자를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 글자로부터 전환하라. 발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싱글 로마니제이션을 만들어라는 얘기인데 싱글 로마니제이션의 원리라는 것은 비로마자를 로마자로 변환하는 트랜슬리테이션의 단일화된 시스템을 싱글 로마니제이션 원리라고 언계권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트랜슬리테이션은 정확한 발음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졸루션은 지리명 용어 정의인데 제네릭 텀에 관한 정의를 결의를 했습니다. 제네릭 텀을 정의를 하는 것은 지리명을 표준화로 정할 때 제네릭 텀을 사용해서 형식에 맞게 하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 NGA 미국의 Geographical Intelligence Agency NGA에서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지리명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일본과 중국에서는 가와, 샹 이렇게 제네릭 텀을 형식에 맞게 잘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명이 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하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역사와 historically
cultural heritage로서 중요성을 결의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외래 지림에 관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외래 지림명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제한하라는 결의입니다. 결국은 2013년 은계군의 리포트에서는 한국의 로마자 표기법은 승인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6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자 지림명 중복 표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죽리와 중리는 연속 발음하면 중리가 됩니다. JUNGNI로 중복해서 하나로 씁니다. 로마자 표준화 정책에서는 중복이라는 것은 지림명의 중복이라는 심각한 결함이 되는 것이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한 로마자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6.25 동란 때 충주와 청주가 CHONJU로 중복해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오폭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례입니다. 그만큼 로마자 표기에서 지림명의 표기에서 중복 표기라는 것은 표현이라는 것은 체제상 중요한 결함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전자법을 취하고 전자법과 음절별로 음절 단위로 띄어쓰는 방법을 적용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리를 JUKRI로 음절별로 띄어서 표기하고 중리는 JUNGRI로 전자법으로 하고 음절을 단위로 띄었으면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한글과 로마자가 1:1 대응이 되어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가막산과 감막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산은 가막산 같은 로마자로 표기됩니다. 그렇지만 전자법과 음절 철자법을 적용하면 구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름의 혼동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ANG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앙앙인지 앙강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구분하기 위해서는 원래 한글은 음절 합자 음절 합자 방식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훈민정음 합자율에서 언급이 되어 있죠. 초성, 중성, 삼성이 합해서 글자를 이룬다. 우리 한글은 초성, 중성, 삼성 합해져서 글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한글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레벌 블락 단위로 표기를 하면은 그것이 한글 시스템의 특성이고, 특성대로 표기해야만 음과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과 강, 한글 시스템을 그대로 옮기는 방법으로 적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음절 철자법이란 음절 단위로 분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절 철자 단위로 음절 단위 분출을 하면은 정확한 음과 의미를 로마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리명의 문화역사 유산과 외래지명 문제. 지금 남산을 어떻게 표기하도록 했느냐 하면은 남산 마운틴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외래지리명 마운틴이 토착지리명 산을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유엔 지리명 표준화 회의 결의에 위배되는 방식입니다. Cultural Heritage로서의 Geometrical 네임의 중요성을 결의를 했고 외래 지리명을 가급적 줄이라는 그 결의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베트남의 경우 홍강을 송홍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송이 제네릭 텀이 되겠죠. 홍콩의 경우 보면은 차과령, 이거는 고개를 말하죠. 차와 과실이 연이는 고개라는 뜻인 거로 생파입니다. 차과 링으로 표현하고, 말레이시아 안에서 키나발루 마운틴을 표현하지 않고 구능 키나발루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프랑스에는 몽블랑, 이탈리아에서는 벨라 아일랜드로 표기하지 않고 이솔라 벨라로 표기합니다. 브라질에서는 피크 네블리나로 표기하지 않고 피코다 네블리나 이런 식으로 제네릭을 토착 제네릭 텀을 사용함으로써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중 외래 지리명을 제거해서 음절 철자법으로 토착 지리명을 보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붙임줄 남용 문제, 하이폰, 어비우스. 당산동 표현에서 붙임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붙임줄은 로마자가 아닙니다.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제2항에도 가급적 로마자가 아닌 특수기호는 사용하지 마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붙임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영문으로 주소를 쓰면은 거기 적어도 3개, 4개는 붙임줄이 들어갑니다. 미국 USPS, 미국 우편국에서는 하이폰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대학원에서도 로마니에이션 할 때 스페시픽 텀과 제네릭 텀 사이에는 스페이스를 넣어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붙임줄 남용 문제는 일단 전자법, 음절 철자법을 적용하면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광안리인 경우 여기도 붙임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붙임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붙임줄을 너무 사랑합니다. 다섯 번째, 같은 한글 지리명인데 로마자는 많이 쓴다는 문제 있습니다. 그 종로 1길 종로구청 표기에서 위에는 JONG-RO 밑에는 JONG-NO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종로인데 JONG-RO와 JONG-NO 그 문제는 일단 전자법 적용해야 되겠죠. 전자법을 적용하고 위에는 전자법이 적용이 되고 밑에는 전자법이 적용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음절 철자법, 음절 단위 철자법을 적용하면은 깔끔하게 통일된 일관성 있는 표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종에 대해서
JONG 로에 대해서 RO 하이픈 제거하고. 그럼 6번 의미 전달 불가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릉, 유릉에서 한글과 한자에서는 제네릭 텀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로마자 표기에서는 제네릭 텀을 헤아려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제네릭인지 분류가 어느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러내는 방법은 전자법을 취하고 음절 철자법을 취하면은 홍, 렁, 유, 렁으로서 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본음과 이 렁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한 의미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절철자법이라는 것은 그 베트남에서는 음절철자법을 사용하고 있고 홍콩도 음절철자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콩 이름 자체가 벌써 음절철자법으로 되어 있고요. 홍콩 시내에서 유차포 이런 표기법이 음절철자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참고해서 한국에도 개선안을 만들어낸다면 설렁을 선렁으로 또 숭례문을 숭례문으로 청량리를 청량리로서 정확한 음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면은 가독성과 시각적인 가독성을 말하는 거겠죠. 독해는 그 의미가 뭔지 독해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국제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한자, 한글, 로마자가 소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서 정리를 해서 정책 제안을 한다면은 첫 번째 전자법 유행 결의에 따라 과학적 전자법을 준수하자는 것입니다. 종로를 JONG RO로 표기하자. 두 번째 음절 철자법 숭례문을 숭례문으로 표기하자. 세 번째 문화유산 보존법 외래 이중 분류를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한강 리버에서 리버를 제거해서 한강으로 표기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로마자 지리명 통일안을 제안합니다. 국토부가 나서가지고 통일안을 만들어서 문체부, 문화재청, 행안부 등의 관할 지리명을 통일하자는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